조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시장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황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마감을 했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약보합세로 출발한 뒤 외국인이 매도세를 키우면서 지수는 다시 203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멘텀 부재 속에서 중국의 3중 전회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25포인트 하락한 2025.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기관은 445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개인은 1,726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줄곧 상승했지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 및 미국의 경제 지표 등에 대한 관망세가 유입되고 그간 상대적으로 위축됐었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거래 대금은 좀 축소된 채 약보합권에서 지수를 유지한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1포인트 하락한 533.63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은 269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기관은 142억 원 매도, 외국인은 145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의 약세 및 미 연준의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1원 30전 상승한 1,062원으로 개장했으나 네, 오늘 우리 환율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62원 9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윤 멘토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목표 달성 현황부터 보고요. 네, SM, 금호타이어, SK 하이닉스 등등 두 2차에 걸쳐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있고요. 15%, 10%를 넘는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에스코넷, 윈스테크넷도 비교적 최근에 추천을 받아서 지금 8%를 넘나드는 아주 그냥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달킴의 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위에 CG 보니까 노란색, 그 종목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오늘 김선임 멘토께서도 아주 기분 좋은 노란색 옷을 입고 딱 맞춰갖고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와 종목들 좋은 것이길 기대하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 제가 노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네요. 네, 입을 옷이 많은데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오늘 장 조금 회복이 되는 듯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밀려버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려버리고 끝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았나요?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손저가 터치한 종목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짧게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안 되면 그냥 짧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천해서 다시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잘들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절가 친 종목인데요. 우리금융하고요.
서울반도체를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금융입니다. 처음에 추천한 이후에 수익이 나고 있던 상태였어요. 수익이 한 3, 4%까지 갔습니다. 이 포인트 추천드렸는데요. 잘 가는데 싶었는데 제가 손절가를 이때쯤 추천했으니까 손절가가 좀 낮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외우리금융 빠졌던 이유 실적 좀 안 좋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번 추천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 수급이 좋다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입니다. 가장 최근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2% 밀립니다. 되게 짧게 잡아서 손절가를 제가요. 손절가를 3.6% 정도, 3% 잡았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시가로 매수가 들어가서요. 좀 빠르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벗어나면요. 바로 터치하면요. 바로 정리 칼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잘 홀딩하시면 된다. 제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 나는 우리금융 더 가지고 갈래요. 이런 궁금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궁금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서요. 꼭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좀 달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간 내에서 투신 주목해보자. 요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오랜만에 기관들이요.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매수의 주체는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죠. 오늘 1,490억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2,000억 가까이 1,821억 매도가 나갔는데 제가 왜 투신권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투신이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시장에 열려 있지 않나. 지금요, 연기금 계속 사지마서도 연기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투신만큼 많을까요? 지금 투신은요, 너무 많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쩐이 많습니다. 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 쪽으로의 기관들의 움직임이 눈에 좀 띕니다. 오늘은 뭐 양비도긴 하지만서도 다시 코스닥 쪽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요, 투신권의 물량을 조금 서서히 받아줄 가능성. 대신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줄여야 되는데 조금 많은 물량이 나갈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투신권의 매도세가 줄고 있다.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기관들의 매수하는 흐름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 수급 100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지바이오, 현대중공업, LG전자, 파트론, 그리고 5번째 종목으로 현대해상까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좀 이쁜 종목들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지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지바이오 이 종목이요, 굉장히 차트 흐름이 이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급창인데요. 수급, 제가 차트 이쁘다 말씀드렸어요. 외인들 오늘 오랜만에 들어갔고요. 기관들 꾸준하게 지금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누가?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정말 퍼펙트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차트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차트? 지금 쌍바닥권에서부터 반등 주고 있는 이거 무슨 패턴이죠? W자 패턴 그려주면서 주가 반등 줬는데요. 지금 전 고점 라인에 딱 안착을 시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죠.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라인. 손을 좀 그어보자면요. 요 라인인데요. 조금 돌파할 가능성, 그러니까 4,800원 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현 수급을 봤을 때는요,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즐기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기관들 매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충분하게 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5,000원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이제 좀 갈 때도 됐어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2.6%까지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수급이 돌아오네요. 자, 외인들이 지금 그렇게 3일 동안 팔던 외인들과 기관들이요. 오늘 양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같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연기금 꾸준하고요. 그렇게 팔던 투신권 역시나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나타나줍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팔던 흐름 자체가 다시 조금 돌아오는 흐름 자체. 차트상에도 흐름 보니까요. 지금 60일선 라인까지 해서 밀렸던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꺾여서 V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내일장에서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다시 어디까지 못 가도 21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종목인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예요. 네.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요. 조금 눈에 띄는 수급이 있습니다. 바로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입니다. 자, 기관들이 오늘 16만 8천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 4만 주, 연기금 9만 5천 주.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주 강한 매수가.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줘요. 차트 흐름 볼게요. 차트 보면요. 완전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는. 단기적으로 보자면 요 포인트, 요 두 포인트가 바로 쌍바닥 포인트가 되면서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 최소한대로 60일선 라인 정도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3, 4% 정도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매수 드실 분들은요, 매수하셔가지고 한 3, 4%만 먹고 빠져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LG전자까지 했고요. 메일 유업 보내주셨습니다. 8829님 메일 유업인데요. 제가 이거 내일장 추천 드림팀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44,5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네, 자, 거의 제가 추천한 가격대에 딱 들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결론은요. 이 종목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중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멘텀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락앤락과 같이 헬로베베란 뭐라 그러죠? 체인점에서 제품을 팔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이 정말 이 종목은요 최근에 퍼펙트합니다. 자, 보세요. 수급이요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외인들이요 4일, 기관들이 3일 연속 들어옵니다.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기관들이 꾸준하게, 외인들이 꾸준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 그런데요, 차트는요, 어떻게 되고 있죠? 차트는요, 요거 횡보합니다, 지금. 요거 포인트. 아까 제가 네모칸 쳐드린 포인트들이 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세요. 더 사셔야 됩니다.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쫙 눌려있다가 튀어 올라간다고요. 언제처럼요? 요런 포인트처럼. 아시겠습니까? 매수도 하시고요.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7282님께서요, 인터플렉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망을 봐주세요 하셨는데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많이 밀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삼성과 애플 쪽에 동시 납품이 되고 있는 FPCB 업체, 인터플렉스. 주가 흐름 굉장히 좀 버텨야 될 라인 자체가 바로 요 포인트였는데, 36,000원 라인이었는데, 깨고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손절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자면요. 이 종목이 분명히 크게 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좀 확대를 할까요? 다시 반등을 줘서 36,000원 정도까지는 오는 모습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수급이 답이 안 나와요. 네, 굉장히 조금 어두운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매수가 들어오네요. 근데 이런 수급은 안 되고요. 좀 더 많은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6,000원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신규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다음부터는 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까지 했는데요. 빠르게 보고서 오늘 추천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 파트론입니다. 자, 파트론도 오늘 소폭 올랐어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일까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기관들이 오늘 너무 많이 뱉네요. 기관들이 오늘 27만 주 뱉어냅니다. 5장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뱉어낸 것 같네요. 이 종목은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러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현대해상입니다. 자, 현대해상 주목했던 제 수급은 바로 기관들의 수급인데요. 오늘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37,000주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살펴보자면요. 지금 기관들이요 7일째 매수입니다. 7일째 매수가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들도 간간히 팔긴 하지만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매수가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매수가 강한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요. 지금 약간의 그 외인들의 매도 때문에 횡보하고 있지만서도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가지셨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실적은요. 3분기 때 안 좋았습니다. 4분기 때는요. 예상치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요. 수주 때문이죠. 주목해야 될 종목. 이런 민감주들은요. 실적보다는 수주, 업황 개선에 딱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주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내년보다 확실하게 업황이 다시 개화되는 시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60일선 라인 딱 차트를 보면요. 60일선 라인 딱 터치하자마자 다시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그 첫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분명히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상승한다면은 충분하게 20일선 라인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요. 한 27만원에서 29만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제가 조금 짧게 24만 8천원으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대 중공업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빠르게 수익 실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가 또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시면요. 또 이상로 멘토가 또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주시고요. 3분을 추첨해서 샘플러스 유료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 팀 지금까지 수익률 대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박빙의 승부. 6.6% 대 5.6%, 1% 차이로 지금 오늘장 팀이 앞서고 있는데, 오늘장 팀에서는 지금, 예병근 멘토가 1%의 수익률을 거두고, 정태근 전문가의 LTC가 3.8%, 전 종목이 좀 수익을 거두면서 6.6%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는 성화이태 매수가 미도달이 됐기 때문에,
안 사졌네요. 이거까지 사서 이게 수익 냈으면은 전 종목이 지금 다 수익인데 좀 아깝다 싶고요. 내일장 팀에서도 골고루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5.6%로 지금 1%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팀이 현재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팀이 이번 주에는 좀 뒤집어 줄라나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본격적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팀에서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내일장 팀에서는 메리츠증권의 박재우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열어서 보죠. 네, 먼저 정재훈 멘토의 종목은 성도 ENG입니다. 내일장 팀 박재우 전문가는 영원무역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도 ENG와 영원무역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 성도 ENG 어떤 기업, 어떤 부분이 좋은 기업인지 3분에 걸쳐서 기업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성도 ENG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잠시 뒤죠. 며칠 뒤면은 일단 중국에서 3중전회가 좀 열립니다. 일단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3중전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들이지만 일단 나름대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부분들은 중국 쪽의 부동산 시장을 현재 진출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2차 분양 사업까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정도가 된다면은 3차 일단 건설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룰 것 같은데요. 3중전에서 그렇게 보면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논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도 ENG는 수혜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한 흐름들로 일단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발주를 좀 시작을 해놓고 바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STI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분법 평가액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만 따라보게 된다면 지금 어느 것도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우량한 현재 재무 구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좀 보시더라도 8,500원권역이고요. 그리고 PBR을 보더라도 한 배가 안 되고 있는 0.7배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좀 갖춰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워낙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인지 뭐 3분 다 쓰려고 하지 않으시고 간결하게 그냥 핵심만 또 전달을 탁탁 해주시는군요. 확 끊어야 되는데. 예. 자, 우리 정재훈 멘토님 가격대는 어떻게 할까요? 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 단기적으로 좀 짧은 매매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좀 외국인 쪽에 대한 지분을 좀 늘려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해준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큰 폭의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지나고 난 이후 다시 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7,200원에 좀 종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7,200원부터 일단 7,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성도 ENG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박재우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영업무역을 준비하셨는데 지난번에 추천하신 이녹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목표가를 그냥 가뿐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을 지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뒤를 이을 최고의 종목을 준비를 하셨는데 자, 오늘 종목이 영업무역.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이제 항상 떠오르는 그 종목이 영업무역, 코롱, 인더, 이게 뭐 오리털, 파카, 기타 등등 해서 딱 떠오르는 종목인데 시의적절합니다. 호빵과 함께.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영어모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등의 제품을 수주를 받아서 방글라데시나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EU 지역 무관세 수출과 그리고 경쟁국인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의 의류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와 따라서 또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2015년도부터 TPP라고 하는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일단 발효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 생산기지에서 미국향 수출 무관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이 급증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급증을 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적의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게 되면은 그 미국과 유럽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좀 소비 패턴이 많은 부분이 의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의류 또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매출액을 시현했는데 그와 좀 반대로 잘 살펴보면은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분기를 일단 바닥으로 4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일단은 뭐 워낙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잘 아시고 신뢰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예, 그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10월 21일에 전체적으로 예전에 없던 큰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큰 장대 양봉으로 올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관, 특히 연기금, 뭐 금융투자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35,000원에서 37,500원 선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돌파해 줄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체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일단은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물 구역에 닿기 때문에 4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단기간으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절가는 일단은 3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스권을 깨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력이 이탈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5,000원으로 잡았고 매수가는 한 37,000원 미만에서 한 36,000원대 후반 그 정도에서 잡으시면은 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원무역 그리고 성도 ENG 이 상이한 업종에서 잘 나가는 두 기업 간의 대결입니다. 두 분께서 지금 벌써부터 이거 막 서로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날리고 싶어서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님 한번 쏴보시죠. 예, 일단 영어무역 참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뭐 미국향 수출을 만약에 하게 베트남 쪽에서 하게 된다면은 무관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베트남 공장에 좀 그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영업무역보다는 한세 실업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계절대가 좀 아무래도 올 겨울이 아무래도 가장 춥다라는 그런 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세 실업도 좋지만 오히려 좀 그 계절적 특수성을 탈 수 있는 좀 영업무역의 한세 실업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두 종목을 고민을 하다가 한세 실업보다는 영업무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업무역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성도 ENG에 대해서 하실 질문은요? 네. 그 성도 ENG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차트도 영업무역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좀 전체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가치를 못 받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확실히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아마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3중전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뭐 산화 제한 정책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해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분양 사업이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번에 좀 다루게 될 부분들이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좀 논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 ENG에게는 일단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에서 좀 약간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발주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일단 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소비 쪽까지도 함께 일단 정책을 좀 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마도 좀 예상했던 부분대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ENG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두 분 간의 공방과 검증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재훈 멘토께서 또 공격할 차례네요. 예, 일단 올겨울에 상당히 좀 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저도 그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특별하게 이 주도 섹터라고 좀 본다면은 IT 쪽과 자동차 섹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좀 갖출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이 내수 섹터, 특히나 이 오류 쪽 관련돼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5년이면 향후 상당히 좀 멀리 이제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탄력도 면에서 보게 되면 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대가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 매도도 조금씩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경기 민감주들을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좀 이번 11월 달 한 달간만은 조금은 뭐 내수주, 방어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영업무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 폭발적인 뭐 실적 성장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4만 원대 중초반 때는 충분히 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한번 해보시죠, 또. 그래서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관심이 좀 있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수급상으로 좀 약간 좀 지저분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공매도도 좀 많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세력이 좀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심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저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 그리고 저조차도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에는 최근에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성도 ENG가 상당히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등락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부분들은 좀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뭐 10만 주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일단 나름대로 뭐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같은 경우들 좀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메이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차거래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10월 중순권역에 좀 대차거래 좀 체결했지만 전날 10월 말이죠. 일단 대부분 다 상환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물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사이에 보게 된다면 좀 거래량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 작년 11월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기 초입 부분에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상승 바닥을 만들거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을 뭐 서로 딱 한 번 정도씩 더 주고받을 만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의 또 질문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성도 ENG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가요? 제게 좀 더 난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시고요. 예,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드는데 아무래도 성도 ENG가 영업무역보다는
사실 확실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두렵기는 한데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같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성도 ENG는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영업모액은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이 좀 지저분하다. 뭐 내 거보다 더 오르게 하겠느냐. 뭐 이게 이게 분위기 좀 샤한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려주시죠. 예, 뭐 더 이상 뭐 특별히 뭐 질문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성도 ENG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이번 실적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매출액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그 점이 좀 약점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그 뭐 3분기 실적이랑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일단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성도 ENG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 성도 ENG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혹시 경기 민감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죠. 일단 성장성에 좀 베팅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성도 ENG 같은 경우 충분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대한 사업성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적도 괜찮지만 향후의 부분들은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재훈, 박재호 또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성도 ENG와 영업무역을 가지고 또 경쟁을 펼쳐봤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수익률 잘 나길 기대하고요. 두 종목 간의 승패는 또 가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이상로 멘토님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파랑색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 아프게, 월요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가는 놈은 간다. 그 시장이 바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겠죠. 오늘도 어떤 종목군이 우리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오늘도 많은데, 대하TI죠.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ITI부터 한 개씩 차근차근히 보면서 왜 이 종목 크게 올랐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DITI 같은 경우에 철도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듯이 큰 상승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을 때가 바로 이 목요일이었을 때예요. 목요일 날 크게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 오늘 또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12일이죠. 바로 방한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이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면담을 박근혜 대통령님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런 논의 예정 소식에 지금 급등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간도도 다시 한 번 더 반환이 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를 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북한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북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돌면서 우리 대하TI는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는 형편없습니다. 가치 점수는 30점 줄일 수 있겠고요. 거기 업황테마 점수는 80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업황테마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류가 농후하다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 점수는 90점입니다. 왜 90점이나 드리냐면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월봉이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앞서 있던 어느 정도의 매물대 자체 지금 돌파를 하고 난 구간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오늘 올라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올라타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중요한 부분은 내일 이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지켜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느냐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 1,900원 단가보다는 하단에 1,850원에서 지금 하단 좀 더 내려본다면 1,800원 사이 이 단가 자체가 좀 더 매수에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상당히 높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쉬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빠지더라도 그때는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군이 오늘 크게 올랐는지. 아프리카TV가 지금 7.35%가 올랐는데 오랜만에 오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게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제반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대신 아프리카TV에서 거기에 대한 방송국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할 뿐이지 방송국에 대한 출연자들을 랜덤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BS 뉴스에 저는 한번 보니까 한 번은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사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TV도 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내포해 있다는 거죠. 같이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13,000원대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럼 이 가격대 자체는 상당히 뚫기 힘든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방 자체에 대한 박스권은 어디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방에 대한 박스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방은 조금씩 실적에 따라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돌파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매도 권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대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TV 차트적으로 아직까지는 갈팡질팡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게 드리겠습니다. 3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 점수도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에 상당한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된 종목군입니다.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언컴텍 있겠고요. 그리고 위닉스 꾸준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이죠. 오늘도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은데요. 어떤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테크윙 한번 보겠습니다. 3.8% 지금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고, 테크윙 같은 경우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IT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소외된 종목군들이 지금 함께 어울리자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이 이렇게 후발주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 매출은 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단기 순이익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과 직결되는 단기 순이익이 아직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꾸준히 빠져있던 자리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이크론과 35억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체결했다는 소식이 듣겼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대 반도체 업체 중에 한 개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적인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저의 기대감이지 절대 여기에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현재는 하단에서 일단 거래량이 한번 올랐는데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대 상단에 6,3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갭 상승으로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테크윙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IT가 상당히 좋습니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젠 빠진 종목군 한 개 볼게요. 어떤 종목군이 빠졌나요?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빠진 종목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눈여겨본다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오늘 크루셜텍인데, 크루셜텍 한번 같이 볼게요. 크루셜텍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문인식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군이고, 현재 지금 12,250원과 오늘도 7.8% 빠졌는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 많이 쓰십니까? 가구당 한 개 아닌가요? 그리고 많다면 회사당 한 개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스마트폰은 1인당 한 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는 다분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겠죠. 그리고 락앤락 밀폐용기는 가정에 한 개당 한 가구당 20개가 넘게 사용하는 가구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지문인식이라는 것은 그 기술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아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게 흑자 전망을 내세웠다가 실제적으로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크루셜텍 아직까지는 손대지 말자,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은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점수 30점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실적이 전환돼야지 50점 이상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크루셜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오늘의 진격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국큐빅이라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시총이 상당히 낮은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시청자분들에게 내일 시장에서 수익률을 드릴 종목군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과감하게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군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는 한국큐빅이 직접적으로 실적을 내는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소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삼신화학공업이라는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회사가 합쳐져서 지금 한국큐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삼신화학공업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상단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지만 실적 자체가 그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면 하단 자체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으로 이 종목군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를 한번 본다면 지금 자리 빠지기에는 더 이상 힘든 자리겠죠. 많이 빠지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2,500원 밑으로는 빠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급등을 했지만 지금 또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쉽게 장갑을 두꺼운 걸 끼고 잡으면 피는 안 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는 한국큐빅 그대로만 본다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연결 실적, 바로 삼신화학공업의 실적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가치 점수는 20점 드리겠고, 대신 업황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상당히 좋았죠.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2,670원을 매수가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2,810원 딱 5%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탈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어느 정도 뜨다가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깔아앉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도 한국큐빅 저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날아갈 것을 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큰 수익률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큐빅 진경 앞으로. 네,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